서울의 한 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마다 관광을 즐기느라 바쁘고 즐거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한 소녀가 어깨를 들썩이며 어눌한 한국어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길을 지나가던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중국인 슈에 리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저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사는 슈에 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18살이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몇 달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실체를 조사해서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이었죠.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리고 철이 없지만 몇 달 전까지의 저를 생각하면 많이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거의 장족의 발전이죠. 역설적이게도 한국에 다녀와서 제가 변했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혐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냥요. 저에게는 취미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 친구도 안 끌리고 뭘 봐도 시큰둥하고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뭐든 흥미롭고 뭐든 재밌어 했는데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울증도 아닌데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던 것일까요? 삶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글을 접했는데 그 글이 너무 재미있지 뭐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사이트 자체가 혐한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글들이 자극적이어서 그랬는지 재미있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혐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뭔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힘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꼬투리를 잡고 게다가 그 사이트 회원들과 소속감까지 들면서 혐한은 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퍼뜨렸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군요. 저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건강한 취미를 즐겼거든요. 저는 점점 더 혐한에 매몰되었고 한국인이라면 치를 떠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인이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심지어 저는 한국인을 직접 본 적조차 없었는데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창피해요.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뉴스나 인터넷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제 조국인 중국이야 기본적으로 한국을 좋게 보지 않지만 미국이라거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말들을 하길래 질투가 났습니다. 원래는 그냥 게시글을 읽거나 댓글만 다는 정도였고 게시글 자체는 글이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그 무렵부터 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했죠. 사이트 활동을 오래 꾸준히 해서 저에게는 따로 소통하는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은 말이 잘 통해서 학교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대화가 즐거웠고 유익하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다 악영향이었죠. 당시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인들 성질 정말 더럽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을 만난 적은 없어요. 나도 그런데. 진짜 궁금하다. 실제로는 얼마나 성격이 나쁠지 궁금해요. 이런 이유로 한국에 가고 싶어지다니. 이 대화 이후 실제로 한국인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정말로 성질이 그렇게 급하고 과격하고 교양 없는 주제의 체면에 목숨을 걸고 허세가 가득하고 냄비처럼 빨리 달아올랐다가 빨리 식는지. 그리고 우리 중국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서 대놓고 차별을 하는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인이 어떤 국민성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선진국이 되었고 미디어가 재밌고 그런 건 다 실적이라는 껍데기일 뿐이지 진짜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줘야지. 저는 방학을 앞두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한국인들을 골탕 먹일 생각에 상당히 들떴어요. 설레는 마음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차피 베이징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는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서 그냥 깨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아, 고등학생이 어떻게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가는 거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상당한 갑부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저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라고 해주셨거든요.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서 그냥 국내 여행을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경비를 얻어냈었죠.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혀를 차셨던 적이 많으니까 아마도 역시 싫어하시는 쪽이었겠죠. 어쨌든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공항이라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말도 안 되게 넓고 쾌적하고 좋긴 했지만 저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일단 공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열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새치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열차가 들어오고 문이 열릴 때 굳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은근한 눈총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만 해도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빈자리가 몇 개 있었는데 저는 냉큼 한 자리 꽤 차고 앉았어요. 그래서 나이든 할머니가 앉을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이나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봐요, 학생. 할머니께서 서 계신데 웬만하면 양보해드리지 그래요. 아유, 나는 괜찮은데. 한국어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었으나 뉘앙스로 눈치챘죠. 저한테 양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말을 해서 위협적이지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키지 않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군요. 할머니는 그 자리도 한사코 거절하다가 결국 가서 앉으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숙소로 가기 전에 식사부터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가볍게 먹고 싶어서 카페에 들렀죠. 점심으로 먹어도 좋을 만한 빵과 음료수를 시켰어요. 역시나 줄지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보다 먼저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한참 보고 있었더니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실수로 음료수가 담긴 컵을 팔로 쳤는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전부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고 볼일 다 봤으니까 나갔죠. 점심을 가볍게 먹어서 금세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어디서 밥을 먹을까 했는데 중식 파는 식당이 보여서 바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이 중국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놓을지 궁금하기도 했고 사진도 찍고 먹어보고 후기를 혐한 사이트에 올리려고 했죠. 저는 그곳에서 짬뽕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먹는 음식과는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지만 제법이네 싶은 맛이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특별히 맛집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보이는 아무 곳에나 들어간 건데 엄청 맛이 좋았습니다. 맛이 좋은데 한국 식당이 훌륭하다는 것에 질투가 나서 못된 짓을 저질렀어요. 저는 제 머리카락을 뽑아서 짬뽕 국물에 담갔는데요. 그런 다음 식당 주인을 불러 큰 목소리로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로 난동을 부렸지만 뉘앙스로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일단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새로 내오겠다고 하더니 돌아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사장의 얼굴이 굳어진 채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의 증언도 있었고 CCTV를 돌려봤는데 직접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었더라. 음식은 새로 해줄 수 없으니까 식사 마쳤으면 이만 나가보렴. 제 수작을 알았다면 제게 큰 소리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조곤조곤 타이르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간 인터넷으로 접한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제 행동을 보고 엄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접한 한국인들은 좀 특이한 부류인가 보다 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다음은 명동으로 갔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는 데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가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로 사고 싶은 게 눈에 들어왔어요. 코끼리 모양의 오브제였는데 도예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코팅해 놓은 게 너무 예뻐서 이건 꼭 사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지갑을 찾는데 아뿔싸. 지갑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갑뿐만 아니라 제 소지품이 담긴 가방 자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식당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어딨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가방 안에 지갑은 물론 여권이며 제가 가장 아끼는 반지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30분이 넘도록 왔던 길을 되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역 앞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더니 주변에 있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너 혹시 작은 회색 가방의 주인이니? 아까 여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영무원한테 맡겨놨었어. 어서 가봐.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저를 봐줬고 도와줬어요. 그런 한국인들의 사려 깊고 착한 마음에 크게 감동해버렸던 것입니다. 남자의 말대로 제 가방은 영무실에 있었고 제 소중한 물건들도 그대로였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혐한 사이트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아예 탈퇴를 해버렸죠.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어렸고 그분들은 모두 어른이었기 때문에 제가 철없어서 봐주신 것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저를 다그치거나 화내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한국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슈에 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